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코코의 주식학교에서 어, 운영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 천년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인터플러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어, 인터플러스를 일단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FP12의 그 선두주자 인터플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리아 서키트의 그 같은 그런 용품 그룹의 같은 속해 있는 데가 이제 인터플러스고요. 인터플러스는 이제 국내 최초로 광 FPCB 그 개발에 그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FPCB의 그 선도주자로 어, 주가가 흘러가는 과거에 많이 그 갔었던 그런 종목이 인터플러스이거든요. 어, 그리고 또한 그 FPCB를 그 활용 분야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그리고 LCD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그 FPCB가 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 그 외에 또 전자부품이 그 FPCB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스마트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또 FPCB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PCB에서 이제 FPCB로 흘러가는 그런 추세고요. FPCB에 그 관련된 종목은 앞으로 좀 더 하방으로 많이 밀리긴 했지만 지금 다시 돌아나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랑 그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애플 쪽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제 관계가 지금 끊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2분기 그 실적은 적자를 했고요. 적자를 지속적인 그런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3분기부터는 이제 영업이 영업 실적이 흑자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은 게 또 인터플러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반기부터는 회복이 또 가능한 그런 종목이 또 인터플러스고요. 2021년도부터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또 인터플러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 분석은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일단은 차트 분석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에 보시면은 6월 달부터 이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잘 오르다가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맞고 떨어졌죠. 이렇게 맞고 떨어졌는데 이때 구간은 시장도 조정이 오면서 그리고 인터플러스가 이제 애플하고 관계가 끊어진 점 그리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과거의 실적이 개선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이제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이 또 인터플러스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만들어주고 이제 행보를 하다가 어, 10월 14일부터 이제 그 바닥을 잡고 나서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10월 10월 16일에도 이제 주가가 이제 잠시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어, 약간은 강보합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인터플러스를 지금 이 구간에서 샀는데요. 11,000원대 구간에서 샀거든요. 11,000원대 구간에서 사갖고 이제 꿀 구간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방으로 흘러갈 갔을 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이 구간에 산 거예요. 이 구간에 샀는데, 물론 이 구간에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이 구간에 사신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 구간을 사신 분도 있고, 물론 이제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은 저는 항상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많이 했어요. 그쵸? 3월 달부터 3월 19일까지 계속 폭락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수, 뭐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끌고 간다고 한다면, 어, 어, 7,000원대 사갖고 7,000원대, 8,000원대 사갖고 15,000원까지 갔잖아요. 15,000원까지 갔나요? 보시면 15,000원대까지 갔죠. 그래서 두 배 정도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두 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시장이 이제 폭락이 왔을 때 남들과는 다른 투자를 하셔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이제 다시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실적 개선이 힘들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고 돌아나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구간은. 그래서 지금 10월 14일 주가를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241선이고요. 뭐 241선이나 201선, 이제 201선을 이제 참조를 하셔도 되고요. 241선 참조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241선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201선도 굉장히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201선하고 241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61선도 이제 다 돌파를 한 모습이죠. 맞죠? 그리고 451선도 돌파를 했고요. 그 21선 전부 이제 돌파를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5일선도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굉장히 좋은 모습, 이제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제 밑에서 사서 끌고 가는 투자를 한다고 하신다면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 이렇게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없을 때, 항상 제가 테린 포장을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이 있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면 그렇게 크게 먹질 못해요. 이렇게 거래량이 있을 때, 그렇죠? 이렇게 거래량이 있을 때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잠깐 오를 수 있겠죠. 이렇게 거래량이 있을 때.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단타를 하시면 좀 힘들어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타를 해서 잘 계속적으로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단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 단타를 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분들은 단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게 거래량이 없을 때, 그리고 주가가 많이 눌러줄 때 사는 그런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항상 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뭐 주기를 타고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가 하면 사이클 타고
이제 하방으로 계속 떨어지는 그런 주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플러스는 지금 이 부분에서 추세가 꺾이긴 했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추세가 꺾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날 때 매수를 해서 이제 끌고 가는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 매수하는 것보다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어때요? 주가가 먹어도 많이 못 먹죠? 먹어도 많이 못 먹어요. 그렇죠?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많이 못 먹죠? 이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그 매수를 하면 항상 그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항상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없을 때, 그렇죠? 거래량이 많이 없을 때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래량이 없을 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긴 안목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오래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주식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탐욕과 욕심이 있는데 이 탐욕과 욕심은 보여주는 그런 자신의 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뭔가 하면요.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중.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비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시죠? 이 비중은 내 욕심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비중이 많다는 것은 내가 욕심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욕심,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가. 그리고 비중은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밑에서 매수를 했으면 비중이 많으면 이거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끌고 가는 투자분들은 있어요. 없다고 보진 않아요. 어, 비중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보통 이제 슈퍼 개미들이나 성공하는 투자 그리고 대가들은 이제 비중이 많은데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어렌 버핏이라든가 피터 린치, 존 태플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은 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주식 투자는 내가 주식 개인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구간에서 샀는데도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바닥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비중을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시고요. 비중 조절을 해서 한 종목에 나는 10%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10%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 비중이 5%라고 생각하시면 5%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10%면 한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100만 원 가지고 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나는 조금 떨어져도 한 10% 정도 떨어져도 잘 이겨낼 수 있겠더라. 100만 원 정도면 네,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10%가 맞고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비중을 예를 들어서 50%한 종목에 50%를 비중을 뒀어요. 그러면은 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나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이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나는 뭐 그 주가가 상방과 하방, 그러니까 주가가 흔들림이 많이 생긴 구간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도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도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구간을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9%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빠지고 쭉쭉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이런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할 때 나는 이 부분을 견딜 수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해서 몇 프로의 수익을 낼 것인가 계획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계획도 잡는 사기 전에 항상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떨어질 거라고 떨어지면은 나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오르면 나는 만족을 하고 매도를 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비중 좀 비중 조절과 계획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욕심, 어, 나는 주가의 흔들림에, 어, 힘들림에 주가가 빠졌을 때 나는 매도를 손절을 하고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매도를 하는 그런 분들은 비중을 좀 약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5% 10% 이렇게 빠져도 이 종목은 나는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계획에 맞춰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 비중을 좀 더 강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나는 주가의 흔들림에 너무 뭐라 그러죠? 흔들림에 너무 괴롭거나 떨어지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갖고 올라가면 좋아하고 이런 게 주식 투자인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대중들은 항상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항상 굉장히 힘들어 하고요. 올라가면 좋아하고 그게 바로 대중의 심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의 심리 매매로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나는 흔들리는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었는데 이 구간에 매수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원대 매수를 했어요. 만원대 매수했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만원대로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만원대로 다시 돌아와 버리면 굉장히 이거 내가 만원대 샀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매도를 할까? 크게 수익도 못 보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빠지는 구간에서 약간 빠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쳐버려요. 비중이 많은 거. 그래서 내가 이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얼마의 목표가는 전문가가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잡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계획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항상 계획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계획을 잡을 때 목표가를 내가 이만큼 올라오면은 매도를 할 거다 라는 걸 잡으세요. 얼마의 목표가를 잡을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2만원까지 볼 거야 그러면 2만원까지 홀딩 하시는 거예요. 이 밑에서 사갖고 만원대 사갖고 난 2만원까지 본다고 한다면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중장기 투자예요. 만원대 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000원까지 왔어요. 좀 견딜 수 있어야죠. 그렇죠? 다시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14,000원까지 본다고 하면 14,000원에서 가감하게 매도를 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가격 설정을 또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떨어지면 내가 만원대 샀는데 예를 들어서 13,000원까지 내가 떨어진다 13,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난 가감하게 매도할 거야. 이런 게 바로 계획 매매예요. 계획적인 매매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구간에 샀든 간에 내가 이 구간에 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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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계획을 잡고 매매를 해야지만 항상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조절을 하시고요. 나는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비중이 50%가 돼도 난 충분히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견딜 수가 있다고 한다면 100% 비중을 가져가셔도 돼요. 100% 비중을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계획을 잡으시라고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중 100%를 가져가시면 안 돼요. 대가들만이 할 수가 있어요. 대가들. 저 또한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진 않아요. 왜 몰빵을 하면 안 되냐면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많이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100%의 비중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100%의 비중을 가져간다?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 개인들마다 각자마다 비중이 있을 거예요. 내 자신은 내가 1,000만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나는 20% 비중이 맞다고 하시는 분은 20% 비중을 가지고 가시고요. 30% 비중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30%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내가 그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해보셔야지만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비중을 최대한 적게 가져가시라고 권해드려요. 비중을 1%에서 5% 안쪽으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1%에서 5%의 비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어 1년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중 조절과 그 계획을 잡고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투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응 전략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터플러스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꺾였잖아요. 꺾이고 나서 다시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잡아주고 바닥을 잡아주면서 이제 여기에서 급등이 나왔죠. 이 부분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일 때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거든요. 바닥을 잡아줬잖아요. 바닥을 잡아줄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시 이제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돌아나가는 구간이라 할 수 있어요. 이 구간이 돌아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뭐 매수를 해봐도 뭐 꼭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어,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수익은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41선을 241선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거든요. 240원 주가라는 거는 241선 위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매수는 꼭 241선 밑에서 위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역배열에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역배열에서 매수를 하면 다쳐요. 왜 그러냐면은 역배열로 가는 종목들은 어떠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21선, 241선, 뭐 451선, 어떤 이평선을, 장기 이평선을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지금 뚫려 있잖아요. 하방으로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주가가 가지 못해요. 주가가 어떠냐면은, 주가의 그림이 있고요. 그림이 그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다 밑으로만 가요. 주가가 밑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하방으로, 이평선이 계속 하방으로 꽂히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매수 조심하셔야 돼요. 주가가 싸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주가가 하방으로 가는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매수하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주가 이평선이 이렇게 밀집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21선이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240, 451선이 또 위에 있고, 이럴 때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구간이라든가 이런 구간, 그렇죠? 이런 구간, 그래서 매수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은 여러분 다칠 수 있어요.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간. 저는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어,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차트 분석에서 중요한 거는 역배열 말고, 역배열에서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역배열 S 그리고 정배열에서만 매수하세요. 정배열 차트에서 정배열 차트에서 매수하셔야 돼요. 정배열 차트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 구간은 정배열로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나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어, 해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평선이 다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들어와줬잖아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들어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큰 폭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들어올 때는 이때는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게 얼마까지 갈 것인가를 보신다고 한다면, 어, 인터플러스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그쵸? 그때가 2012년에 12년도에 거의 이제 7만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2017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 11월 달까지 7만 원까지 7만 원을 찍고 다시 하방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8년, 2019년도에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가질 못했죠. 그리고 2020년도에도 지금 주가가 아주 하방으로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주가가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밑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 지금 모습은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아주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종목을 뭐 이게 7만 원까지 간다라고 말을 못 하고요. 그래도 저는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2만 1천 원까지. 이게 지금 1일선인데요. 1일선, 1일선. 이 1일선을 돌파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1일선 밑에까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만 1,000원에서 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 또 인터플러스라고 봐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잡는다고 한다면 22,000원이고요. 여러분들 목표가는 어, 스스로 이제 정해서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지금은 13,000원 구간인데요. 2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21,000원까지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기 요 구간까지 15,000원 구간까지 15,000원에서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고 만약 정고점에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15,000원까지 보시고요. 어, 또 중장기로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제 밑에는 저는 이제 밑에서 샀기 때문에 11,000원 구간에 샀거든요. 11,000원 구간에 샀기 때문에 저는 2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고 보고 저는 계획을 잡고 매매를 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이후부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목표가는 21,000원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목표가를 한 15,000원 정도 잡아보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15,000원대까지 보시고 밑에서 사신 분들은 21,000원까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플러스 종목은 아주 좋은 돌아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뭐 지금 좋은 모습이긴 한데 뭐 이 종목이 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지금은 떨어진다기보다는 13,000원까지도 다시 맞고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떨어지고 간다. 꼭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맞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맞바로 이제 월요일부터 주가가
좋은 흐름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반기에는 또 그 애플이 출시가 되잖아요. 요번에 나온 거 애플 출시가 나오는데 그게 또 나와주면 또 기대감이 또 FPCB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어 요번에 저번에는 이제 8월 5일 날 노트 20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또 일반적인 그 노트 말고 이제 S20을 이제 또 어, 출하가 또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또한 애플도 기대감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FPCB 관련주 중에서는 저는 인터플러스랑 코리아 서킷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코리아 서킷도 이제 영풍그룹에 속하여 있는데요. 예전에 그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코코이 주식학교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또 코리아 서킷이에요. 코리아 서킷보다는 지금은 인터플러스가 지금 가는 모습이죠. 코리아 서킷도 이제 추세가 우상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때 추천드렸어요. 무료로 추천드렸는데 카페에 오시면 무료 추천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18,000원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맞고 떨어지긴 했는데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100일선을 타고 이 100일선 근처에 오면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은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100일선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21선을 타고 간다기보다는 이거는 100일선 근처에서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꺾인 모습이 아니에요. 코리안 서킷 때. 그래서 중장기 투자 이 구간에 사신 분들은 중장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에 사신 분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에 사신 분, 이 구간에 사신 분, 또 이 구간에 사신 분들도 잘 이겨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자신의 평단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음, 지금은 손절은 의미가 없어요. 좀 떨어졌다 해도 이 구간에 사신 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구간은 손절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끌고 가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많지 않다면 끌고 가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비중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비중 조절 항상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코리아 서킷 종목 진단보다는 인터플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터플러스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늑대 천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